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기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주성아 기자의 그 유튜브 방송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성아는 얼마 전에 중국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에게 북에서 자동보총과 권총을 비롯한 이런 무기를 팔았다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보게 되면 2017년 10월 18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일주일 앞둔 이런 민감한 시점에 북한에서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에게 자동보총을 넘겨주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중국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파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주성아의 그 방송에 요하게 되면 이 사건이 발생된 곳은 중국 논영성 단동시 관전현 대서차진 림강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뭐 평안북도 벽동군 동준이 맞은편에 있으며 대북 임시통상구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북한에서 트럭이 자주 도나드는 곳이라고. 그리고 또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에게 가는 무기는 트럭 2대에 나눠져 실었었는데 첫 번째 차는 변방체 초소를 통과해서 압록강역 변강도로를 달리다가 단속되었고, 단속되는 것과 동시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서 따라오던 두 번째 화물차도 사라졌다는 거죠. 화물차가 사라져서, 그래서 중국 공안 당국이 한 주일 동안 되면서야 깊은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트럭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많은 자동보총과 권총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북에서 시진핑 주석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린 일이라고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우선 북은 사회주의 원칙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과 국교 수교를 했죠. 이때 일입니다. 동유럽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복귀하던 시기인 1991년에 이 대한민국과 중국은 무역대표부를 설치해서 영사기능을 일부 수행하게 하고 이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4월에 한국과 수교협상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해 8월 24일 날에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는, 그리고 또 한반도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 이렇게 6개 항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이런 공동성명을 교환하게 되면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대만과 단교했죠. 그때 대만으로부터 북과의 수교를 원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북에. 당연히 일꾼들은 중국이 배신을 그때 당시 대단히 비난하던 상태였거든요. 대한민국과 국교 수교를 해서. 그래서 일꾼들이 우리도 그러면 대만과 수교를 하자 이렇게 제기했던 겁니다. 그때 김일성 수석이 생존해 계실 때거든요. 그때 김일성 수석은 중국이 남조선과 수교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대만의 그 끊임없는 그런 해유에도 불구하고 북은 중국과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서 대만과의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에게 자동보총과 권총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건 북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하나의 중국 이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생전의 교실을 유훈이라고 부르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유훈교실을 지킵니다. 김일성 주석이 그 유훈은 뭐 북이 죽어도 가지고 가야 할 이런 원칙인 거죠. 원칙을 저버리는 순간이면 자신들이 그 북쪽 사회가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 이건 북한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죠. 북쪽 사람들은. 때문에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무기 제공 같은 그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동보총이나 권총 같은 것을 가지고 중국인민해방군 정규 무력과 맞선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미국의 그 부시 행정부 때 그때도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을 외치는 이 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이 단체를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고 위구르인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했었고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 시대의 그 중국은 신장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장 위구르 자치주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들뿐만 아니고 신장 지구에는 특별하게 공안 초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가뜩이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서 온갖 불이익을 다 받고 있는 이런 북이 테러 단체를 지원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주성화가 이야기하는 이 관전현 대서차지는 지리적으로 볼 때도 평안북도 동줄이 이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 주성화가 대서차진 림강촌이 평안북도 동줄이 맞은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관전현 대서차진 림강촌에 대북 임시 통상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데일리 NK를 비롯한 이런 언론 기사들을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경경비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친구들도 제가 많습니다. 그게 중국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 벽동군 송리리 마전이라는 곳에 위치한 국경경비대 초소장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간전현에 사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위성사진을 보시면 지도상으로 볼 때 대서차진 림강촌 맞은편은 평안북도 벽동군 송리리 돈괴 그리고 잘루모 양사 이 지역입니다. 동주리는 대서차진 림강촌이 맞은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올라가 있는 것을 이 화면에 나오는 그 위성지도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성나는 북한에서 나오는 트럭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이 대서차진 림강촌이에요. 그런데 트럭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위성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곳은 강폭이 700 내지 800m, 어떤 데는 1000m도 넘는 이런 수풍호수입니다. 수풍호. 호수 위로 트럭들이 간다는 거죠. 이거 웃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트럭들이 중국으로 건너갈 경우에는 부장교라는 이런 바지선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동주리에 있는 동주항, 거기에는 큰 부장교가 없습니다. 트럭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부장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0년경까지 벽동군 동주리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 자동차가 이렇게 그 강 건너서 이쪽에 그 대동리 쪽에서 그 동주리로 넘어갈 때, 그리고 동주리에서 대동 쪽으로 넘어올 때, 그때 부장교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장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고요. 설사 이 부장교 위에 또 그 트럭을 싣고 또 중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성화가 말한 림강촌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부산교에 자동차를 실어서 중국으로 보내야 할 때는 이 화면에 나오는 위성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압강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게 림강촌으로 가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압강은 올라갔으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쭉 연결된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림강촌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압강촌 쪽으로요. 그 림강촌 쪽으로는 목재 같은 것들이 넘어갑니다. 그쪽으로는. 그게 우리는 우리 그때 국경경비대 있을 때는 따왕거 이렇게 불렀거든요. 거기를 따왕거, 쏘왕거, 뭐 야배거 거기 쭉 가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음들이 그쪽에 이렇게 그 따왕거 쪽에 그 림강촌 쪽이거든요. 그쪽에 목재들을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토장이 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장이 뭔지 아시죠? 목재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중국 림강촌 그 물홈에 있는 그 토장입니다. 네모난 것은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쭉쭉쭉 채 있는 거. 그거는 잉어 양로장이고,
그리고 그 옆에 시꺼멓게 보이는 게 그게 뗏목들입니다. 나무들. 이렇게 북에서 오는 목재들은 거의 다 뗏목으로 모어서 예선이 끌고 온단 말이에요. 뗏목으로 모어서. 길이가 짧은 나무들은 그런 건 자행부선이라 부르는 이런 배 위에 싣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나무들을 싣고 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예? 림산에서 찍어내는 이 원목 구격이 원래 길이가 8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행부선에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뗏목을 모아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산교에 자동차를 실어서 가는 경우에는 악강마을로 가는데 악강마을에 변방대 초소가 있거든요. 도착한 뱃사 위에 그 변방대 초소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 초소에서 북에서 들어오는 모든 배들은 다 금멸하거든요. 제가 초소장 할 때 그 한때 우리 그 고난해군 시기에 그 일본제 그 승용차 그 승용차들을 그 중국으로 팔았죠. 그때 제가 승용차들 싣고 가는 그 무역 일꾼들하고 함께 거기 가봐서 압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초소장으로 근무하던 이 마전 초소 앞에 있는 이 동강마을에 거기에도 변방대 초소가 있거든요. 거기 한개 소대가 있습니다. 변방대. 그리고 검사창 겸하고 있고요. 그 동강초소라고 부른다 우리는 흔히. 거기에 그 변방대 한개 소대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변방대 군인들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변방대 군인들은 동강초소 앞을 통과하는 모든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리고 또 특히 무역을 가는 선박들은 동강초소에서 이렇게 경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검사참에서 나와서 선박 검멸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림강촌에 들어가도 중국 세관하고 공안이 나와서 검멸합니다. 주성화는 무기를 싣고 들어가던 첫 번째 차량이 체포되자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서 따라오던 두 번째 차량이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공안이 한 주일 동안을 찾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남한에도 도로상에 CCTV가 있죠. 중국에도 도로상에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CCTV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이 도로상에서 사라진 이런 자동차 하나 찾아 못 내겠습니까? 자동차가 아마 CCTV 지키지 않는 그런 요소를 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성화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주성화가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주성화가 가장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아시냐고. 북에서 살아본 사람이라야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나요? 그거는 살아보고 겪고만 사람만이 중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성화는 1975년생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75년생으로 뭐 23살인 1998년도에 탈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성화도 인민군에서 군사복무도 못 해봤죠.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북을 보고 이런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성화는 23살에 그 폐쇄적인 북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성화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온갖 확인하지 못할 이런 말들을 믿고 하고 있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믿고 또 거기다 박수 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요즘에는 그 안찬일이만 제가 답새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제가 아마 전생에 그 어떤 증언을 해서 입을 벌려서 그 어떤 증언을 해서 누구를 살려야 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엄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생에서는 엄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늘이 저한테 온갖 공격을 다 받으면서도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런 유튜브들을
유튜브들이 이 거짓말을 밝혀내는 네? 이런 벌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원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기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